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괴한 타로카드. 전 그날도 내일의 운세에 대해 타로카드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좋은 점괘가 나오지 않았기에 침대로 가서 바로 잠을 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어느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서럽게 울고 계셨는데 전 그분께 다가가서 왜 울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어. 그 여자는 절 빤히 쳐다보시며 대답하셨고 저는 측은한 마음에 그 여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데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나한테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남편이 새로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내가 죽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전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께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다며 아직 상도 다 끝나지 않았을 텐데 새로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그러자 여자분이 절 쳐다보시며 다시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딸한테 잘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남편 보는 데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구박하고 때리기나 하고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고 불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제 손에는 타로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그 자리에서 타로카드점을 봐드렸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점괘는 그분 따님이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호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안색이 조금 밝아지시면 딸한테 한시름 놓았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잠에 깨어났습니다만 제 오른손에는 타로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서랍에다가 놓고 잠을 잤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남자. 초가을의 어느 날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서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묘한 이야기였다. 지휘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기묘한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위눌림을 당한 적이 없어서 꼭 한 번쯤 당해보고 싶었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으니 그 친구는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3층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된 집이라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가 거의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아주 어두웠고 주말이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가위눌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귀신도 그 어떤 공포스러운 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는 그저 실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의 하반신만 천장에 붙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엄청 흥분돼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자 그는 기분이 묘하고 침침했기에 잠시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가 구멍가게로 나가려는데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색이 몹시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만 아저씨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잠을 자는데 어떤 남자가 바닥에 상반신만 있는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 뭐니. 세 번째 이야기, 옆에 있던 여자. 제가 군복무할 당시 상근 예비역은 6주 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합니다만 전 현역 1년, 상근 예비역 1년 2개월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1년 동안 현역 생활 후 집 근처의 사단으로 전출 가기 전에 사단에서 2박 3일 동안 정신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현역 생활을 마치고 온 애들과 2박 3일 동안 방을 쓰게 되니 오참도 없고 다들 친구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취침 전무 후에도 얘기하다가 잠을 자곤 했는데 누군가 군대에서 겪었던 귀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안선 등대 초소를 지켰던 녀석은 매일 저녁 분명 등대 등의 스위치를 끈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새벽에 그 등대에 불이 들어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초병 몇 명이 확인해보니 분명 꺼져 있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더랍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오점과 초병 근무를 섰던 녀석은 주둔지 쪽에서 누군가 올라오기에 멈춰 움직이면 쏜다, 암호를 말하라 라고 했지만 그 누군가는 계속 무시하고 올라오더랍니다. 결국 공포탄을 발사하고 5분 대기조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지만 끝내 그 의문의 인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초소 근방의 땅을 파다가 군복을 입은 해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무엇보다도 기겁했던 이야기는 한 녀석이 군대 가기 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친했던 형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됐답니다. 자취를 하는 형의 집에서 술과 안주를 사다 놓고 시작한 파티는 누군가 공동묘지에서 술을 먹자는 제안을 하게 됐답니다. 자취방에서 공동묘지는 얼마 멀지 않았고 다들 술김에 좋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술이 좀 덜 취한 형이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공동묘지로 향했고 결국 거나한 술자리가 계속됐답니다. 그러다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녀석은 잠시 소변을 보고 싶어 자리를 떴고 다른 형들은 그 녀석을 굴려주자며 그 녀석을 내버려 두고 술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물을 비우고 돌아오자 형들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핑핑 돌고 있었고 그저 형들이 자기를 내버려 두고 돌아갔다고 생각해서 공동묘지의 입구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윽고 공동묘지 입구 쪽에서는 형들이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밤바람에 술이 좀 깬 녀석은 형들이 자기 쪽으로 차를 몰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차 안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야속하게 생각하고 차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녀석이 차를 타자마자 형들은 죽자 살자 차를 후진시켜 손살같이 공동묘지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차를 너무 급하게 모는 형들이 이상해서 녀석은 형들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게 됐는데 그러자 형들은 그 녀석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묘지에서 걸어올 때 옆에 같이 있던 여자는 누구였냐? 네 번째 이야기, 창 너머의 그것.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일을 하는데 일이 일이다 보니 철야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달 중 사나흘 정도만 집에 다녀오고 나머지 동안은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날도 철야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던가 일을 하다가 세수도 할 겸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은 공공화장실로 복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저희 사무실은 현관문만 있는 반면에 맞은편 207호는 복도 쪽으로 큰 물결무늬 통유리 창이 현관문 옆에 2개 나 있었습니다. 여하튼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전등 한쪽만 켜져 있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맨 끝에 저희 사무실에 다 왔을 즈음이었습니다. 맞은편 207호의 창문에 어슴푸레하게 사람 크기의 그림자가 너울거리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밤눈에 사무실 안쪽에 뭐라도 세워놓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들어왔었습니다. 이윽고 전 잠시 눈을 좀 붙이고 다음날 새벽 6시 반쯤 일어나 화장실에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여름이어서 해가 일찍 떴기에 이미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207호의 유리창을 보았는데 어제 뭔가의 그림자를 본 창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아침 햇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싹해서 발도 못 대고 부러져라 그곳만 쳐다보다가 불에 데인 듯 저희 사무실로 후다닥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곤 207호에 귀신이 나온다더니 정말이었구나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로 몇 분 후엔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이었으면 그냥 헛것을 봤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지나칠 수 있었겠는데 저에겐 평소에도 기이한 체험을 많이 하고 꿈풀이도 잘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인즉 그 친구의 기가 너무 강해서 대신 그 어머님이 마금 신내림을 받으신 것이랍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를 만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더니만 피곤해서 창에 비친 귀신의 그림자도 보는 지경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전 오싹해서 한동안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갔었습니다. 귀신이 그림자에 있는 거 봤냐? 어떻게 사물에 비춰 보이겠냐? 귀신하고 눈을 마주쳐서 지나쳐온 거야.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창 안쪽에 비친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창 바깥, 그러니까 저와 같은 공간인 목도 쪽에 서 있는 귀신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